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NBA는 프리데이를 진행을 했었죠. 제가 공개 영상으로는 그렇고 우선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좀 구독해 주신 분들께, 그리고 제 유튜브 커뮤니티를 자주 알고리즘에 노출되고 그런 분들께 뭐라고 해야 되죠? 이벤트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해서 좀 한번 계속 계획은 하고 있었어요. 어제 시행을 했었죠. 그래서 어제 영상 그 게시글에 링크를 눌러서야만 영상이 시청이 가능을 했는데, 어제 조합자는 과정까지 분석도 당연히 진행을 했고 해서 어제 이렇게 갔습니다. 뉴욕 마엔 D2 오바 0.5가 났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0.5, 1.5 이런 결과는 솔직히 운이 따랐다고 봅니다. D2 오반 진짜 운빨 있었어요. 잭라빈이 4쿼터 중반부터 3점 5개 연속 성공해 줬습니다. 이거 아니면 100% 언더였어요. 그러니까 운도 따라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이애미 언더랑 토론토 오반 제가 영상에서 어제 말씀드렸죠. 토론토 역배를 응원하면서 가는 오바라고. 리바운드 차이가 양팀이 현저하기 때문에 인디애나스는 메리트가 없어 보이고, 토론토가 이거는 골밑 경쟁에서 우위를 정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솔직히 프렌 들어가기에는 기준점이 너무 낮았잖아요. 그래서 이건 토론토가 공격 작업이 수월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오바 들어갔던 건데, 예상대로 토론토가 역배승까지 해주면서 오바가 났고, 마이애미 언더는 솔직히 좀 어느 정도 3점 좀 잘 들어갔어서 좀 쫄렸죠? 근데 결국에는 푸근한 언더로 경기가 끝나버리는, 완벽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막 주렁주렁 이 경기 저 경기 다 분석하는 것보다도 내가 딱 좋아하는 매치업, 이거 좋아 보이는데 기준점 보고 이거 괜찮은데 이런 것만 딱 선별해가지고 분석하는 거를 더 좋아하거든요. 이거저거 분석하면 정신 없어버리고. 어찌됐건 이게 멤버십 회원분들은 유료 회원분들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자, 어쨌든 올킬이랑 아주 값진 결과를 낳습니다.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장 이슈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기 좀 편하게. 그리고 뭐 GTD 여부 이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분석을 했다라는 점. 보스턴하고 클블 매치인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을 재밌는 매치입니다. 우선 해외에서건 국내에서건 이 경기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많았고, 국내 해설자분들도 꾸준히 언급을 했었죠. 클블의 전승 행진이 끊길지 안 끊길지, 그게 제일 중요한 점인데, 우선 보스턴이 올 시즌 홈에서 더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홈 경기 4연속 핸디캡 패배, 전적도 2승 2패에 불과했고, 보스턴은 무조건 정배를 받기 때문에 홈에서는 4연속 마엔을 성공해주질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4연속 핸디캡 패배는. 양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양팀 모두 지금 3경기 연속 오바를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 시점 최근 3경기 평균 득점 1위가 바로 클리블랜드입니다. 2등이 바로 보스턴이에요. 클리블이 128.7, 보스턴이 127. 합하면 250 훌쩍 넘어가죠. 근데 보스턴은 연장전을 한번 갔어. 직전 토론토전에. 연장전도 포함된 득점이라서 그럼에도 1등을 지고 있는 클리블이 어찌보면 되게 더 대단한 거겠죠. 최근 3경기 평균 실점은 클리블이 115.4, 보스턴 118. 양팀 모두 실점 또한 최근에 적은 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선 체력적으로 양팀 모두 큰 이상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클리블은 직전 샬럿전에 도노반 미첼을 애초에 발표를 했거든요. 휴식 차원의 결장이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휴식 차원 결장. 지금 인저리 리포트에서도 아예 이름이 빠졌죠. 그 정도로 이 경기에 클리블은 포커싱을 좀 맞췄던 거거든요. 샬럿은 가볍게 넘기고 보스턴전에 집중하겠다라는 걸 좀 피력하는 셈이죠. 또한 클리블은 올 시즌 3점 수비가 결코 좋은 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즌 전체로 보건, 최근 3경기로 보건, 최근 5경기로 보건, 보스턴이 올 시즌에 제일 3점을 많이 올라가는 팀입니다. 보스턴은 그냥 묻지마 3점을 계속 올라가는 팀이라서, 클블의 약점이 또 리바운드하고 3점 수비거든요. 올 시즌 이 3점 야투 허용률 리그 28위, 꼴찌에서 3등입니다.
최근 3경기 역시도 하위권에 머물 정도로 클블은 올 시즌 외곽 수비, 즉 1선 수비, 솔직히 갈란드랑 미첼 가지고 미첼은 뭐 좋은 디펜더긴 하지만 갈란드가 있는 외곽 수비가 엄청나게 좋긴 좀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스턴이 3점 슛이 만약에 평균 리그 평균 한 37% 이상이 찍힌다? 그러면은 저는 보스턴이 클블이 요즘 템포도 빠르게 경기를 하기 때문에 120득점 이상 보스턴도 충분히 가능하고 클리블랜드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어떤 팀을 만나건 야투 효율이 무조건 좋게 찍히는 진짜 간혹가다 한 번씩 주춤하는 그런 경기 말고는 어지간하면 야투 효율을 굉장히 좋게 기록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스턴이 그러니까 이 경기가 제일 무서운 거는 플레이오프 보드가 나올까 봐요. 보스턴 입장에서도 클리블랜드 연승 스탑 무조건 하고 싶겠죠. 동부 1위 자리 당연히 노리고 있는 팀이니까. 클리블랜드도 보스턴 지금 역사를 쓰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클리블랜드는 보스턴만 제끼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좀 순탄해진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이 동기부여 속에서 엄청 플레이오프 모드가 나오는 게 좀 걱정이긴 하지만 양 팀의 최근 보여주고 있는 수비 지표, 결코 양 팀이 지금 최근 수비가 엄청나게 잘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양 팀이 공격에서 좀 더 빛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보스턴은 최근에 홈에서 실점이 굉장히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바메인으로 저는 서브는 클블 프렌 쪽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오바메인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브루클린하고 샬럿 경기는 양 팀의 11월 이후 행보에 좀 주목해야 됩니다. 브루클린은 11월 이후로 4오바 9원, 5언더, 4오바 5언더를 기록 중인 팀입니다. 근데 이 오바 났던 4번의 경기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시카고, 뉴올리언즈, 보스턴, 뉴욕과의 1차전 이렇게 4번이 오바가 났는데 시카고전에는 시카고가 뭐 아시다시피 어떤 팀하고도 계속 달리는 팀이니까 그래서 오바가 난 거고 뉴올리언즈전은 212점밖에 안 났던 경기였거든요. 기준점이 211.5 받았어가지고 0.5 오바 떨어진 거였고 보스턴전에는 보스턴이 139점 혼자서 오바냈던 날이었고 뉴욕과의 1차전은 카렌서니 타운스가 결장을 하면서 사실상 뉴욕이 48분 내내 스몰 라인업을 가동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브루클린이 11월 이후로 냈던 오바들은 다 명분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오바 났다라는 명분이 있었고 샬럿 같은 경우는 11월 이후로 3오바 6언더였습니다. 근데 이 오바 냈던 3번이 보스턴전, 미러키전, 클리블랜드전. 맨 처음 보스턴전은 이번 역시도 보스턴이 124득점, 대량 득점을 해내면서 얘네 때문에 오바. 미러키전에는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1쿼터에 3점 쏘는 족족 다 들어갔고 1쿼터에만 73점 나고 2쿼터, 3쿼터, 4쿼터는 다 50점대 초반만 나와가지고 1쿼터 뽀록 터진 것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오바 났던 그런 경기였단 말이죠. 클블전에는 클블이 128득점, 대량 득점을 해내면서 오바 났고 살펴봤듯이 양 팀이 11월 이후 행보가 오바가 난 경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그냥 평범했던 경기들, 특수한 경우가 없었던 경우는 그냥 무난하게 언더 게임이었어요. 메인으로 언더 보고 서브는 샬럿 프렌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니클레스턴이 결장을 하거든요. 브루클린의 주전 센터로 나오진 않지만 요즘에 이번 시즌에는 전 시즌까지 불박이 주전 센터였고 올 시즌은 식스맨으로 출발을 하지만 주전만큼 코트를 밟는 게 니클레스턴이었죠. 팀 내 리바운드 1위입니다. 니클레스턴이. 근데 니클레스턴이 결장을 하면은 더 치명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뜩이나 지금 최근 3경기 리바운드 지표가 밑바닥을 기어다니는 브루클린이거든요. 어제 제가 인디애나 정배승을 분석을 하다가 오바로 꺾었다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리바운드가 인디애나가 밑바닥에 있고 토론토는 지금 공격 리바운드 2위 팀이라서 이거는 쉽사리 리바운드 격차 이렇게 나는데 인디애나 승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경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샬럿은 최근 3경기 공격 리바운드 4위 그냥 종합 리바운드 12위로 리바운드 지표는 좋아요. 근데 브루클린은 가뜩이나 리바운드 에너지가 안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니클레스턴까지 없다? 샬럿 프렌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멤피스랑 덴버 경기는 리턴 매치입니다. 리턴 매치인데 제가 여기 써놨지만 저번 영상이랑 똑같아요. 요키치가 출전을 하면은 멤피스 승마인이고 제가 그때 미리 뭐 10만원 오늘은 미리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요키치가 출산을 했대요.
해서 저는 이번에는 출전 가능성을 대략 5%더 보거든요. 요키치가 출산을 완료했고 출산한 지 이틀 지났어요. 그럼 이거 비행기 타고 합류했어도 이상한 시간이 아니라서 저는 요키치가 출전 가능성을 저 5% 이상 더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보면은 오바메인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키치가 결정한 지 딱 2경기 됐죠. 2경기 전까지 덴버가 8연속 오바 찍고 있었습니다. 요키치 딱 결정하자마자 얘네가 득점 94점, 90점 내면서 2번 연속 언더 찍은 거예요. 요키치 있었을 때는 덴버는 그냥 해고바 팀이었어요. 제일. 요키치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완전히 그냥 다른 팀이 덴버는. 그래서 저는 요키치 출전할 가능성 보고서 요키치 나온다는 전제하에 메인으로 오바 쪽으로만 접근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덴버가 만약 역배가 유지되면은 요키치 출전 오피셜 떴는데 역배가 유지되면 프레는 접근할 만하다고 봤고요. 댈러스랑 뉴올리언즈 경기는 우선 돈치치가 여기 GT 떠 있는데 자, 직전 경기 이게 소식지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직전 경기 결장은 어디가 아파서 결장한 게 아니라 컨디션 난조였다. 돈치치가 직접 인터뷰에서 내가 그날에는 솔직히 컨디션이 좀 별로여서 조절 들어갔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부상 이슈나 이런 소식은 없거든요. 근데 돈치치가 이렇게 자주 결장하는 선수는 아니, 진짜 부상당했을 때 아니고서야. 직전 경기 오클라호마전은 좀 쉬어간 느낌인데 이번 경기는 저 출전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돈치치는 MVP 욕심도 분명히 있을 선수라서 이런 약팀 상대로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나와서 스탯 쌓고 싶겠죠. 뉴올리언즈는 여전히 라인업 초토화 상태고 댈러스는 올 시즌 승률이 그리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승리한 경기에서 핸디캡 승률이 매우 좋은 팀입니다. 올 시즌 7승 7패를 기록 중인데 7승 중에 6번이 핸디캡 승리였습니다. 댈러스가 역배받고 승리한 경기는 직전 오클라호마전하고 시즌 극초반에 미네소타전이었어요. 나머지는 이제 정배받고 승리한 경기는 샌안토니오전 2번, 올랜도전, 시카고전 이렇게였는데 4번이 모두 마인 성공이었습니다. 즉 정배받고 승리한 5번의 경기 중에서 4번이 마인 성공이었어요. 유타전에만 11.5마인 받고 8점 차로 승리하면서 마인을 실패했었던 딱 한 번 실패. 뉴올리언즈는 지금 원정에서 5연패거든요. 또한 올 시즌 원정에서 단 한 번도 핸디캡 승리가 없었던 게 바로 뉴올리언즈였습니다. 우리 뉴올리언즈는 전통적으로 홈하고 원정 차이가 나는 팀이에요. 원정 나가면은 얘네도 유의미하게 기록지가 모든 게 나빠지는 팀, 더 약해지는 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로도 지금 원정 나가면은 그나마 홈에서라서 지금 레이커스 상대로 프렌 찍고 막 이런 모습 보였지만 원정 나가면 이럴 가능성이 더 희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균점이 10.5로 낮은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뉴올리언즈 오신 원정에서 단 한 번도 프렌을 역배받고 프렌을 찍은 적도 없고 정배받고 승리한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 핸디캡 패배면은 지금 라인업이 고장난 뉴올리언즈가 최근 뛰었던 원정 경기들을 살펴보면은 고장난 이후로 결장자가 되고 속출한 이후로 골스 원정 가가지고 89점밖에 못 내면서 15점 차 대패, 올랜도 원정 가가지고 88점밖에 못 내면서 27점 차 대패, 오클라호마 원정 가가지고 88점밖에 못 내면서 18점 차 대패. 즉 지금 원정 경기 3경기 연속 90점도 못 넘기면서 싹 다 대패만 당하고 있는 게 뉴올리언즈입니다. 고민할 거 없는 경기예요. 댈러스 마인 메인으로 메인 없이 댈러스 마인 언더 둘 다 메인급으로 보겠습니다. 뉴올리언즈가 지금 원정에서 3경기 연속 90점 미만 80점대 기록 중인데 이걸 오바를 어떻게 봅니까? 솔직하게. 그죠? 기준적이 220대예요. 210대도 아니라. 레이커스랑 유타 경기는 우선 유타는 원정 나가면 바보 소리 듣는 팀 중 하나죠. 유타는 마카넨 클락슨 에라 이후로 최근 3년간 원정 승률이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2년 시즌에 원정 승률 34%, 전 시즌에 원정 승률이 24%, 올 시즌에 28%. 원정 승률은 언제나 나빴던 팀인데 이 원정에서 약해지는 원흉이 바로 실점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22시즌에는 원정에서 평균 119실점, 전 시즌에 123실점, 올 시즌 역시도 119실점입니다. 3년간 원정에서 이
거의 120에 달하는 이 평균 실점을 계속 유지하는 중이라면은 유타는 그냥 원정에서는 대량 실점을 쉽게 주는 팀이라고 인지하는 게 맞습니다. 올 시즌 유타의 원정에서 행보를 한번 살펴보시죠. 2승 5패 거두고 있는데 원정에서 7경기 뛴 것 중에서 120실점 이상 기록한 경기가 4경기로 되려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나머지 120을 못 넘긴 팀들도 모두 110득점 이상은 무조건 기록을 했어요. 지금 올 시즌에도 유타는 원정에서 110실점 이상은 무조건 실점을 했다라는 겁니다. 반면 레이커스는 올 시즌 홈에서 전승을 기록 중인데 홈 경기에서 단 한 번도 110득점 미만을 기록한 적이 없는 팀이에요. 레이커스는 이건 얼추 계산하더라도 레이커스가 아무리 못해도 115점 이상은 넣어줄 것이다. 그리고 좀 욕심 부리면 120점 이상도 손쉽게 가능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바보가 아닌 이상 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유타의 최근 5경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샌안토니오전에 111득점 거뒀고 피닉스전에 112득점, 댈러스전에 115득점, 세크라멘토에 177득점, 클리퍼스 전에만 105득점 하면서 얘네가 득점을 110점도 못 넘겼었단 말이죠. 근데 클리퍼스 상대로만 딱 이랬다는 거는 딱 그 이유가 있어요. 우선 원정 백투백으로 두 번째 경기였다라는 점, 백투백 여파가 껴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 백투백 첫 번째 경기 세크전에 얘네가 4쿼터까지 리드 잡고 있었어가지고 체력 안배도 전혀 못했고 막판에 역전나 클러치 접전 계속 치렀던 아주 힘든 경기를 치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원정 넘어와서 클리퍼스전에서 클리퍼스 좀 무기력한 경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클리퍼스가 올 시즌 디펜 레이팅 8입니다.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이에요. 클리퍼스는 최근에 유타가 상대했던 팀들 중에서 제일 수비가 좋았던 팀은 클리퍼스입니다. 클리퍼스 상대로만 105득점 냈던 거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됩니다. 백투의 여파도 있었고, 레이커스는 올 시즌 디펜 레이팅 24위입니다. 클리퍼스 8위, 레이커스 24위. 레이커스는 수비가 안 좋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샌안토니오한테 111득점, 뭐 피닉스한테 112득점, 막 이렇게 유타가 지금 그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팀들 상대로 110득점 꼬박꼬박 쑤셔 넣고 있었잖아요. 근데 레이커스가 그 중에서 제일 수비가 나쁜 팀입니다. 제일 디펜 레이팅 순위가 낮은 팀이에요. 그래서 유타 역시도 레이커스 상대로 110득점 넣어줄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 보인다. 기준점이 230.5예요. 레이커스가 120 이상 넣을 가능성이 저는 70% 이상이라고 봤고, 유타도 110득점 이상 넘길 가능성이 70% 이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오바 보는 게 맞겠죠. 오바 쪽으로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5경기만 진행을 했고, 우선 이 프리데이 올킬이 정말 저도 이게 완전 힐링이 되는, 힐링 포션 하나 원샷 때린 그런 느낌 좀 드네요. 아주 최근에 정말 정신적으로 좀 피폐했는데 아주 좋은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이 기세를 놓치지 않고 좀 흐름 좀 타서 좀 좋은 모습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